요즘 테슬라 주식이 마치 우리 2015년도에 처음 테슬라를 사기 시작했을 때 그 가격대하고 거의 비슷한 한 250? 이 수준이야. 그래서 와, 요즘 딱 기분이 다시 시작하는 기분? 250이 아니라 200이야. 아니 어느새 그렇게 또 떨어졌어? 우리가 처음 살 때 260달러 정도에서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좀 행보를 하다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. 그래서 뭐 200달러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뭐 추가 매수를 하고 2016년 초반 한 2월 정도에 그때 악재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주가가 이제 막 200달러 밑으로 내려가더니 140달러까지 내려갔었던 적이 있어. 뭐 그때는 진짜 다른 주식에 비해서 테슬라가 이제 불안정한 시기였고, 다른 이제 우량주, 뭐 애플이나 뭐 아마존, 구글 이런 거에 비해서 테슬라 주가가 좋지 않은 시기였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의 선택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많았던 시기였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40까지 내려가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. 그래서 140에도 뭐 추가 매수를 했었지. 사실은 이제 뭐 심정적으로는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140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뭐 하지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내 심정에서는 140 내려갔을 때 테러가 없는데? 라는 생각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. 그렇지. 퇴로도 없고 될 대로 되라. 응? 뭐 그런 마음도 있었지. 에이, 될 대로 되라. 뭐. 뭐 내 인생에 뭐. 그래서 140까지 내려간 이후에 이제 회복이 좀 빨랐어. 200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빨리 뭐 한 달 안에 회복이 됐었던 것 같아. 140까지 내려갔다가.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속이 되지 않았고 바로 이제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자포자기의 심정은 잠시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지.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소위 지금 작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주가의 패턴이 그 당시에도 이제 있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최고 많이 떨어졌을 때는 140까지도 떨어졌었고, 뭐 최고 많이 올랐을 때는 뭐 300 이상으로 올랐었고, 그것이 이제 한 4년 동안 지속이 됐었지. 그렇지. 그렇지만 그 2015년도하고 지금 2022년도하고 뭐 주가는 그러니까 절대 가격이 똑같다는 거야. 어떤 상대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그 아니라. 당시에 비해서 주식 분할을 뭐 15대 1인 거지. 두 번을 했으니까 5대 1로 한 번 하고 3대 1로 한 번 하고, 그래서 15배 정도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주가만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 가격하고 비슷해서 그때 생각이 요즘 많이 나더라고. 가격이 비슷하니까. 그리고 물론 이제 테슬라라는 그 기업 자체의 가치도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. 그렇지. 그때는 적자 기업이었고 얘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기업이었고, 그렇지만 지금이야 뭐 탄탄하고 일단 흑자 기업이고, 그러니까 걱정할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, 그래도 아직까지는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그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우리가 크고, 그것도 클 뿐만 아니라 또 요번에 이제 만약에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경제 상황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잘 그러니까 버텨주고 성장을 해 나가느냐, 아니면은 좀 뒷걸음을 치느냐, 뭐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향후에 그 가치가 또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,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그 15년도에 어떤 이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느냐, 망하느냐의 기로에 섰던 것처럼 지금도 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정말 세계 1등 기업으로 확 도약을 하느냐, 아니면 좀 주춤 하느냐,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요즘 이렇게 보면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였고, 모델 3라는 그 대중적인 차를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생각보다 길어지고 효율성도 초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적자 규모도 크고 기업에 이제 가지고 있는 빚의 규모도 크고, 그 당시에 이제 빚이 한 10조 정도 됐었던 것 같아. 근데 지금 다행히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
의외로 테슬라가 빚을 빨리 갚기 시작했거든.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빚을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차입금이 없는 상태이고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는 상태이고 뭐 흑자도 꽤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 되어 있는 거지. 사실 그것도 빚을, 그러니까 빚이 없는 기업이라는 게 사실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굉장한 메리트잖아. 근데 뭐 그게 좀 많이 부각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지.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장하는 기업이었는데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가 빚을 갚기 시작하더라고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왜 빚을 갚냐, 여유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의외로 이제 그 빚을 갚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. 근데 지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면 지금 같은 이제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제 빚을 계속 갚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상당히 이제 큰 메리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. 그렇겠지. 지금 빚을 많이 갖고 있다면 금리도 계속 오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빚이 없다는 게 참 다행이야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영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했다.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. 테슬라가. 뭐 그것이 이제 일론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부도 위기도 상당히 많이 겪었고 테슬라를 만들고 스페이스X를 만들면서 정말 그 위기를 겪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힘든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론의 마음에서는 이제 그 위기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해야겠다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야 될 시기에 빚을 갚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것을 해왔고, 그리고 리세션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. 일론이 이제 올해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고점에 이제 자기가 팔아야 될 주식을 팔았잖아. 고점에 주식 팔고 욕을 엄청 먹었잖아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보, 생각을 해봐라. 어차피 팔아야 돼. 어차피 팔아야 되는데 그 가격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팔아. 지금 팔면 그 금액을 확보를 하려면 더 많이 팔아야 돼. 그렇지. 그러면 이 떨어지는 주식에 더 많이 팔면 주식은 정말 곤두박질 치는 거잖아. 사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팔길 잘한 거야. 그렇지.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안 팔면 되지. 근데 이제 일론도 일론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시기적인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할 때 일론이 이제 잘 해왔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지금 봤을 때는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고점에 팔아주는 게 꼭 필요한 돈이라면 그게 차라리 주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였어. 그 당시에 비교해서 다시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그 당시하고 비교를 해서 뭐 기업도 흑자를 안정적으로 내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빚도 없고 그리고 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만큼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목표로 했던 50%의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매출상으로 자동차 판매 대수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이 됐긴 하지만 뭐 40%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인 거지. 내년에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그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에도 테슬라가 지금과 같은 이제 그 성장을 과연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시기인 것 같아. 사실 나는 반반인데 왜냐면 테슬라라는 차가 싼 차는 아니잖아. 비싼 차잖아. 근데 이제 경제가 나빠지면 사실 구매력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구매력이 안 떨어지잖아.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많이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아주 일말의 기대를 조금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. 왜냐면은 테슬라가 원하는 것은 뭐 일론이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뭐 우리가 2천만 대 1년에 2천만 대 얘기를 하는데 그 2천만 대라는 것이 이제 대중
그러니까 자동차 전체 판매량의 뭐 20%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란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이제 부자들을 위한 상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고, 그렇지. 실제로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산층까지 포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량인데, 시장에서는 이제 그걸 보고 싶겠지. 2023년에 어떤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, 뭐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테슬라한테 이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인 거란 말이야.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. 그러니까 50% 이상 성장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그냥 현재 상태를 답보를 한다면 그건 안 좋은 거고 성장을 해줘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2023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인데, 왜냐하면 이제 기가 베를린도 있고 기가 텍사스도 있고 그 두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내년이란 말이야, 2023년. 근데 거기서 이제 두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경제가 좋지 않으면 않아서 수요가 떨어져. 이게 이제 스텝이 꼬일 수 있는 상황인 거지. 안 좋게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테슬라의 주가의 퍼가 6, 70 정도 되는데, 올해 그 수익을 봤을 때는, 근데 내년도 수익을 봤을 때는 한 40대까지 떨어지는, 4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. 그러니까 퍼가. 예상대로 성장을 해 나간다면. 그래서 주가 수준이 지금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, 지금 뭐 $200 정도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, 테슬라가 내년에 50% 성장을 못한다라고 안 좋게 시장을 바라보고 뭐 20, 30% 성장을 한다라고 봤을 때 테슬라 퍼가 뭐 20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. 20대로 내려오면 거의 애플 수준 아니야?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. 주가 수준이 지금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테슬라 주가가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. 왜냐하면 그 반대의 논리도 충분히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. 근데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주가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었거든, 사실. 그렇지. 왜냐면 뭐 포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적자인 상태였고, 거기서 그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 주가가 거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테슬라가 매스마켓에 진출할 수 있는 모델 3나 모델 Y 생산을 실패를 하고 결국은 몰락할 것이다, 이렇게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때하고는 비교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.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그때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,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. 죽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. 근데 내가 2016년에 주가 140을 떨어졌을 때는 감정적이고 오기에 가까운 그 줍줍이었다라고 한다면, 지금은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200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. 여러 가지로 봤을 때. 근데 참 보면은 그렇다. 리세션 상황에서 회사를 성장을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. 어렵지. 근데 딴 회사한테는 기대를 안 하면서 테슬라한테는 왜 하는 거야? 테슬라니까 너는 이만큼 해야 돼. 마치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너는 누구니까 항상 1등 해야지 막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. 그게 이제 주가 수준 때문에 그런 거지. 다시 얘기를 하면 그 테슬라의 매출이나 어떤 순이익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편인 거니까,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. 근데 그것은 이제 테슬라가 충분히 높은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,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줄 것인가 안데, 그냥 뭐 내년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 주가 수준을 유지를 시켜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, 시장은 냉정하기 때문에
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. 성장이 멈췄을 때는. 그 리세션이 왔는데 음. 그 예상대로 테슬라가 잘 성장을 해줬어.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건 기업 가치는 뭐 그냥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야? 하늘까지는 아니고. 아니 그래야지 이야 정말 테슬라네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? 그러면 이제 그 이전의 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지. 그러니까 내년에도 뭐 40% 이상의 그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고점을 회복할 수 있겠지. 그건 당연히 줘야지. 그 정도는 해줘야지. 아무도 못하는 거 한 건데 리세션 상황에서.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까지 그 빵빵하게 채워놨던 나의 기대감을 이제 거의 다 뺐거든. 빵빵하게 채워놨었거든. 그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. 생각대로 인생이 생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.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. 응? 그래서 이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또 이번에 한번 배우면서 바람을 많이 뺐어. 뺐더니 편하기는 하거든. 바람을 빼니까 편해. 욕심을 안 내니까. 그렇다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1, 2년의 욕심은 많이 뺐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. 당연하지. 내 인생의 동화줄인데 그거를 놔버리진 않을 거고 그건 계속 잡고 있을 건데 빨리 올라가야지 라는 그 기대 그 바람을 뺐다는 거지. 빨리 올라가고 싶었거든 사실. 빨리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야. 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 사는 데는.